자,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보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지구촌 네. 뉴스는 좀 밝은 게 있나 모르겠어요. 아, 오늘요? 네.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지난 주말 동안 새로 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1,500km를 날아가서 표적을 명중했다면서 설계상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발사를 성공했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래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른다고 하면은 이게 이 정도면 네. 뭐 남한 내 그 전역이 사정권이 되겠네요, 이게. 네, 남한, 일본 뭐 다 사정권이 됩니다. 북한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갔다면 남한을 목표로 발사될 경우 남한 내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북한 영토와 영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요. 7,580초 그러니까 약 2시간 동안 1,500km를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엔진 추진력을 비롯해서 기술적 지표들을 만족시켰다면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 유도 결합 방식에 의한 말기 유도 명중 정확성 등 설계상 요구들도 만족을 표현했고요. 무기 체계 운영의 이 효과와 실효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은 이제 네. 지난 3월에 맞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제 이번에 6개월 만인데 지난달에 실시했던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강하게 또 반발을 했던 만큼 이번 뭐 발사 의도와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년 만에 발사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4번째 무력 도발이었어요. 북한이 밝힌 바로는 이번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 세력들을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북한이 미사일 개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3월에는 미국 당국이 이렇게 좀 별다른 우려 표명이 없이 표명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번에 뭐 입장을 발표를 했나요? 미국이요, 2번은 참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이번에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미군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주변국가 국제사회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당국도 이번에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적 활동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에 대북 대화를 재개를 하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미일 간의 논의가 현재 일본에서 또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말씀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으로 갔고요. 네.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 그리고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양자 또는 삼자 협의를 하는데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게 지난 6월에 서울에서 회동을 했었고 3달 만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공개 보도가 딱 그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변화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교착 국면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대북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 보건이나 방역, 위생, 식수 뭐 이런 쪽에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합의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협의를 통해서 좀 대화 재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또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LA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이에요. 6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예. 이 LA 교육위원회가 급증하는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이 확진율과 입원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서 청소년들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가 이제 12세 이상 백신 의무화 중인 미국에서 큰 학군 중에 하나인데 교원들에 이어서 이제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를 이제 발표를 한 거군요. 네, 이 현재 화이자 백신이에요. 화이자 백신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12세에서 15세 대상으로 접종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예.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앞으로 11월 21일에서 1차 접종해야 하고 그리고 12월 19일까지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주 상원 의원이자 소아과 의사인 리처드 펜 박사도 집단 면역 달성하고 어린아이들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의무화를 지지했고요. 예. LA 교사 노조도 학교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백신이 최선이라면서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그 학생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종 그렇죠. 뭐 의무라고 하지만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부권은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백신을 거부하는 학생은 대면 수업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이 학기를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으면 원격 수업 참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15,000여 명의 학생이 온라인 이 수업에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 대면 수업하고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합니다. 또 몇몇 부모들은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도 열고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학군이 아니라 학부모라면서 백신을 강요하는 건 아이들을 전쟁터로 모는 일이라고 강도 깊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LA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지구촌 뉴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보라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